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GTQ 포토샵 1급 저자 일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급 1번 문제 풀이를 같이 진행을 해볼 텐데요. 1번은 기능평가에 해당되고요. 고급 툴을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자, 원본 이미지는 GTQ 폴더에 있는 이미지 폴더 안에 1급-1, 2, 3 이미지를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일 저장 규칙은 JPG와 PSD 두 개의 파일로 저장을 해서 전송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림 효과는 이미지 하나에는 필터가 적용이 될 거고요. 왼쪽 하단에 있는 골프채와 골프공 모양은 패스를 만들어서 저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미지를 클리핑 마스크로 효과를 줬습니다. 아울러 레이어 스타일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네. 자, 그리고 쉐이프 툴, 모양 도구를 활용하는 것은 두 개의 모양, 폭발 모양과 구름 모양이 있는데 그중 구름 모양은 색상을 달리해서 크기와 위치가 다르게 복사해서 배치한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자 효과는 여러분 문자에 왜곡이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시죠?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와 드랍 섀도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준비되셨죠? 네, 시작합니다. 작업할 새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파일에선 U를 클릭합니다. 단축키 컨트롤 N입니다. 자, 그리고 단위는 픽셀로 설정을 해 놓으시고요. 저장 규칙에 따라서 위스는 400, 하이트는 500 픽셀, 해상도 레졸루션은 71픽셀 per 인치를 설정하시고요. 컬러 모드는 RGB 컬러 8비트입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화이트로 지정을 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컨트롤 R과 눈금자 보기, 컨트롤 R로 눈금자 보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격자 보기를 해주십시오. 격자는 화면 레이아웃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격자 간격 색상 지정하는 부분은 우리 교재 앞부분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미지는요 시험장과 같은 환경으로 세팅을 해놓고 불러오십시오. 내 PC 문서에 GTQ 폴더를 만드시고요. 여기에 이미지라는 폴더를 만드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원본 이미지를 사용해서 완성품을 만드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세 개의 이미지를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열릴 거예요. 1급-1번 이미지를 선택해서 작업 이미지로 가져갈 거예요. 보통은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 방법도 있겠고요. 이동 도구, 모브 툴로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앤 드랍해서 바로 화면 정중앙으로 배치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 출력 형태를 참조하셔서요. 위치를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 따라서는 위치뿐만 아니라 크기도 조정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네, 여기서는 위치만 옮겨놨는데 약간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크기 조절을 해줘야 돼서 축소를 좀 하겠습니다. 컨트롤 T를 누르시고요. 쉬프트 누른 채 바운딩 박스 드래그 하셔도 되고 지금처럼 옵션에서 이렇게 H 왼쪽에 있는 체인 모양을 클릭하면 쉬프트를 누른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H나 W 위에 마우스 올려 놓으시면 이렇게 좌우 드래그를 통해서 여기서는 이제 종횡비에 맞게 크기 조절도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최대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조정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물론 여기에 필터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실제 이미지를 가져다가 배치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터 적용하기 전에 저장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장은요 작업 중인 파일을 저장을 하는 겁니다. 고로 처음부터 여러분이 이 답안을 전송할 경로에다 저장을 하다가 나중에 대체되는 경우들이 간혹 생길 수 있어서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바탕화면이나 다른 경로에 여러분 이렇게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 저장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임시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작업 중인 파일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접수하시면 수험번호 받으실 거고요. 여러분 성함 그리고 문제번호 순서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형식은 레이어, 모든 속성 다 보존할 수 있는 포토샵으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필터를 적용하겠습니다. 필터는 필터 메뉴 눌러서 필터 갤러리. 대부분의 필터는 필터 갤러리에서 나오지만 요즘 문제에 따라서는 다른 필터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이 필터 항목에 무엇이 있는지 좀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터 누르셔서요. 아티스틱에 페인트 덕스를 클릭해줍니다. 여기 눌러서 저장 또 해주십시오. 필터 적용한 후에도 바로 저장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골프체어 골프공 모양의 패스를 생성을 할 건데요. 펜 툴과 여기에 지원되는 기본적인 모양 도구를 활용해서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이미지에 레이어 패널을 펼치시고요. 레이어 1에 눈 아이콘을 꺼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가시성을 꺼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작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해당 눈 아이콘 켜고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펜툴을 사용해서 골프채 형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요, 펜툴은요, 기본적으로 옵션을 보시면 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패스라 하면 펜툴로 윤곽선을 따고 이미지를 선택하기 위한 경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레이어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쉐이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이미 색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단 보시면 이렇게 뉴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작업 영역 밖으로 충분히 나가도록 해서 그리셔도 됩니다. 출력은 어차피 안쪽에서 출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패스가 완료가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모양이긴 하지만 쉐이프이긴 하지만 보시면 쉐이프일 때는 이렇게 쉐이프 레이어가 만들어지고요. 아울러 패스에도 이렇게 패스가 보입니다. 자, 그래서 동일한 레이어 현재 쉐이프 1에 연결해서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옵션에서 New 레이어 상태가 아니라 눌러서 Combine Shapes로 클릭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색상이 드러나는 모양들을 여기에도 덧붙여서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New 레이어로 설정을 하면 레이어가 계속해서 생기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골프채 모양에 맞게 쉐이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쉐이프 됐고요. 레이어 확인하셨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직선일 때는 그냥 클릭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곡선일 때는 이렇게 드래그를 통해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가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점을 찍어서 선으로 연결해서 만드는 이런 모양은요, 이 쉐이프는요, 그린 후에라도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 닫힌 패스로 그려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때 컨트롤 키를 눌러서 점과 선 그리고 이 핸들러의 위치 모양을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이 선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게 되면 펜 옆에 플러스 add 앵커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자, 모자라는 점들도 이렇게 추가해서 수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수정을 해주시고요. 이제 앞쪽을 둥그런 원의 형태로 빼낼 겁니다. 자, 이제 레이어 하나에서 이렇게 쉐이프 원이라고 하는 레이어 하나에서 이제 옵션의 연산을 이용해서 뺄 건데요. 원형을 선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기본은 뉴 레이어지만 지금 그려놓은 형태에서 원이 그려지면서 그 부분이 빠질 거예요. 그래서 Subtract Front Shape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옵션을 설정하기 전에 엔터를 눌러서 화면에 보이는 점이 보이지 않게 하시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엔터를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은 이제 패스가 활성이 됩니다. 네, 패스가 활성이 돼요. 네, 이때 Subject Front Shape를 클릭해서 여기에서 이제 원형의 형태로 서로 겹치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드래그 하는 동안 Shift를 눌러주시면 정원을 그릴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빠지는 형태가 나오겠죠. 물론 이때도 컨트롤 T를 눌러서 원의 크기라든가 아니면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엔터를 눌러서 다시 한번 엔터. 그러니까 점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선만 보여지는 상태로 해놓으시는 게 안정적인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 있죠? 사각형을 이용해서 모양을 그리고 빼줄 겁니다. 자, 여기에서도 Subject Front Shape를 옵션에서 클릭을 해 놓으실 거고요. 네, 사각형을 이렇게 직사각형을 겹치도록 그립니다. 그럼 빠지는 거 보이시죠? 네, 컨트롤 눌러서 이 패스 셀렉션 툴로 전환을 합니다. 누른 채 Alt까지 같이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아래쪽으로 위에서 그려놓은 직사각형의 속성하고 동일한 직사각형을 복사를 하는 겁니다. 어때요? 이 부분도 빠지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복사를 해줍니다. 이렇게 빠지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마지막에 직사각형은 컨트롤 T를 하고요. 이렇게 너비만 좀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칩니다. 그리고 패스 셀렉션 툴로 Shift를 누른 채 3개의 직사각형을 한 번에 선택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컨트롤 T를 눌러주면 3개의 이 바운딩 박스가 생기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회전을 할 건데요. 회전각을 좀 정확하게 줄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T 했을 때 상단 옵션 바에 생기는 앵글 부분에 마이너스 7도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눌러서 회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고요. 자, 엔터 2번 눌러서 패스가 되게 특정한 앵커 포인트가 선택이 되지 않은 상태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패스는 또 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레이어에서 모든 작업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색상이 드러나는 동그라미를 겹쳐 그릴 거예요. 이때는 콤바인 쉐입입니다. 그래서 원형으로 바꿔야죠. 네. 십자 포인터 옆에 플러스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네. 이렇게 드래그해서 먼저 그려놨던 원보다 면적이 좀 작게 안쪽에다가 이렇게 드래그할 때 Shift 눌러서 정원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치는요, 컨트롤 누르시고요. 이렇게 다시 선택해서 컨트롤 누른 채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누르고 다시 한번 눌러줍니다. 자, 점은 안 보이고 선만 이렇게 보여지는 상태입니다. 패스가 켜진 거예요. 네, 자 이때 물포공에 이렇게 동그라미 형태를 빼줄 겁니다. 자, 그래서 Subject, Font, Shape 클릭하고요. 자, 이 부분에 십자 포인트 옆에 마이너스죠. 자, 이제 동그라미 큰 정원 위에 작은 정원을 그리게 되면 이 부분이 빠질 거예요. 네. 드래그 할 때 Shift입니다. 아시겠죠? 처음부터 Shift 누르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좀 더 키울까요? 자, 나머지도 이 원하고 똑같은 크기. 지금 작은 원의 속성이 이렇게 뚫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 속성을 그대로 가져간 채 복사를 하겠습니다. 컨트롤과 Alt를 누르고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요. 원이 빠지는, 겹치는 부분이 빠지는 속성을 그대로 가진 채로 이렇게 복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붙여줄게요. 저장하면서 해주시고요. 이제 하단부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둥근 사각형을 이용해서 그릴 거예요. 버전 차이로 둥근 사각형 도구를 찾을 수 없어 하시는 분은 사각형 도구로 그리시고요. 속성에서 레디우스 수치를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레디우스는 10픽셀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덧붙여서 그려줄 거니까요. 여기에서는 콤바인 쉐입에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다른 둥근 사각형을 하단부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콤바인 쉐입을 했기 때문에 색상이 이렇게 드러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조금만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도 여러분이 패스 셀렉션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정렬을 좀 맞춰줘야 되는 이 모양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옵션에서 또 맞춰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제 하단부에 여기를 이렇게 둥그렇게 처리를 해줄 거예요. 자, 패스를 일단 켜야 되겠죠? 빠졌어요. 타원을 빠질 부분에 해당되는 곳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조정할게요. 이제 타원 형태를 그려서 나중에 형태에 맞게 크기를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패스 셀렉션 툴로 복사를 합니다. 네.
바로 전환할 때는 컨트롤 누르시면 패스 셀렉션 툴 까만색 화살표가 되겠고요. 자, 드래그하면서 복사하고 싶어요. 그러면 Alt도 같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듯하게 이동할 때는 Shift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점이 보여지는 상태,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는 또 방향키 이용하셔서 이동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고요. 자, 이제 레이어 보시면 하나의 레이어가 이렇게 생성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옵션에서 패스 오퍼레이션 클릭하면 맨 마지막에 머지 쉐입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로 병합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레이어의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수정을 해줍니다. 얘는 할게요. 그리고 패스 패널에 보시면 이렇게 이탈릭체로 이렇게 제목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 세이브 패스가 뜹니다. 여기에서 이제 볼붙임과 도구 0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 레이어로 갑니다. 자, 레이어 이름은 영어나 한글이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패스니까 뭐 이렇게 한글로 쓰나 영어로 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패스 레이어는 일반 픽셀로 채워진 레이어와 동일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스터라이즈 레이어입니다. 레이어 레스터화라고 해서 일반 레이어로 변환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 FX 누르셔서 자, 스트로크 적용합니다. 3픽셀이고요. 여기 보시면 단일 색상이 아니라 여기에 단일 색상이 아니죠. 네, 필 타입은 그레디언트. 그라든지 에디터를 클릭을 해서 색상 편집하시면 되겠습니다. 슬라이더 상의 하단에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색상 피커가 뜨면은요, 여기에 색상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문 입력 모드로 하셔야 되고요. 보시면 66FF66이다. 그러면 다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반복되는 두 자릿수는 하나로 축약을 시키십시오. 즉, 세 자리만 입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오른쪽 더블 클릭하셔서 오케이를 눌러주고요. 리니어 앵글은 180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랍 섀도우를 클릭해서 그림자 효과도 적용할 거예요. 자, 이렇게 다중 선택으로 여러 개 지정을 하실 땐 제목 클릭하셔서 오른쪽에 옵션을 띄워야 됩니다. 체크박스에만 체크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점 주의하시고요. 120도 할 거고요. 디스턴스 사이즈를 7픽셀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해주면서 작업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제 여기에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할 거예요. 자, 해당되는 이미지 보면 되겠죠. 초반에 진행할 때 열어놨으니까요. 1급-2 이미지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모두 선택해서 복사한 다음에 작업 이미지에 붙여놓고 크기 조정 회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적으로 드래그 앤 드랍 하셔도 되고 컨트롤 A, 컨트롤 C 눌러서 하셔도 돼요. 패스는요, 이렇게 패스가 보이면 이렇게 꺼두시면 됩니다. 레이어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레이어의 패스와 레이어 경계선 있죠? 레이어 2의 경계선에 Alt 누르고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여기
아래 레이어에 지금 색깔이 있는 부분에 위쪽 레이어가 겹치는 것만 화면에 보이고 나머지는 어때요? 안 보이죠? 보시면은요,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는 이미지는 실제로 있지만 아래 형태랑 겹치는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보여준다라는 의미예요. 자, 컨트롤 T 해서 크기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크기 조정하실 때는 종횡비에 맞게 Shift 누르면서 조정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요. 여기에 크기, 앵글, 그 다음에 위치 이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해 주시고요. 이제 레이어 1에 눈 아이콘도 켜서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네. 자, 이제 1-3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작업 이미지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어떻게 잘 사용하고 있나를 이제 평가를 하는 게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겠죠. 툴 패널에 오브젝트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요, 직접 드래그하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에는 상단에 Select Subject라고 해서 피사체 선택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현재 이미지가 배경하고 구별되는 윤곽들을 이렇게 선택으로 잡아줍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데 그 옆에 옵션, 상단 옵션 보시면 Select and Mask가 있습니다. 네, 클릭을 해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지금 제가 여러 개 띄워놔서 그렇고요. 이렇게 보일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브러쉬 크기 조정 가능할 거고요. 선택을 더할 거냐 뺄 거냐 이것도 가능할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범위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레디우스는 1이라고 설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선택 범위에서 빠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사이사이에 이 잔디 색상이 있습니다. 그죠? 네, 이 부분은 마이너스, 상단에 동그라미 안에 마이너스 하시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그죠? 하시다 보면은 클릭이나 또는 드래그 하시다 보면은 브러쉬 크기에 맞게 이렇게 조정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좀 넓다 그러면 여기 사이즈를 조금 더 키워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줄여진 상태에서 진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OK를 눌러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 선택 범위가 수정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자, 이제 작업 이미지로 가져옵니다. 자, 이등록으로 드래그 인 드랍 하셔도 됩니다. 여기 배치상 오른쪽 부분이 많이 가려져 있어서요. 여러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Shift 누르면서 크기랑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진행하시면 되겠네요. 네. 포체 부분이 너무 크다 그러면 이 레이어도 클리핑 마스크된 레이어 Shift 누르면서 같이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T 눌러서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배치 맞추셨으면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메뉴 확장해서 하단 FX 눌러서 베벨 앤 엠보스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양 생성하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을 합니다. 모양 생성을 위해서 커스텀 쉐이프 툴을 툴 패널에서 찾으시고요. 옵션 바에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이제 모양을 고를 수 있는 창을 클릭을 합니다. 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이 포칼 모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느냐? 상단에 보시면은요, 이 All Legacy Default Shapes라고 되어 있어요. 그 경로 아래 보시면 심볼스가 있습니다. 네, 심볼스에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여러분 형태가 비슷하죠. 그죠? 마우스를 한번 올려놔 보세요. 어때요? 이 형태죠. 그래서 이렇게 Shift를 누른 채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크기가 적절하지 않으면 다시 컨트롤 T 해서 조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레이어 패널에 이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여기에 색상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문 입력 모드에서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레이어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배치를 해 주셔야 되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내부 그림자 이너 섀도우를 적용을 합니다. 자, 이제 구름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구름 형태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름은요, 네이처에 있어요. 자, 클릭해봅니다. 그냥 구름 모양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구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Shift 눌러줘야 될 때, 누르지 않을 때 구별해서 여러분 하셔야 돼요. 네, 출력 상태에서 좀 납작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누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레이어에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구름 모양에는요, 이너 그로우, 내부 광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여기 오른쪽에 큰 구름 형태는 또 여기서 이 선택된 상태에서 그리고 색깔을 바꾸느냐, 자, 기왕에 지금 이펙트가 다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크기와 색상 위치만 다른 거죠. 이때는 컨트롤 J를 눌러서 복사한 레이어를 만드시고요. 컨트롤 T를 연이어 누른 후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바운딩 박스 생겨요. 이동도 가능할 거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크기대로 출력 형태에 참조하셔서요, 크기도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 바꿔주셔야죠. 이렇게 해서 반복적인 형태는 컨트롤 J 누르셔서 변형하는 걸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하고 문자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젠탈 타이틀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상단에 문자 효과에서 제시된 글자의 속성을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영문 입력 모드에서 ARI 했더니 에리얼 찾아주죠. 여기 에리얼 볼드입니다. 클릭해서 바로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글자 크기는 65포인트입니다. 그리고요, 색상은 임의로 설정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 글씨를 입력을 해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글자를 왜곡해야 되죠. 변형을 해야 됩니다. 크리에이트 워드 텍스트를 클릭을 합니다. 여기 스타일을 클릭을 해서 해당되는 스타일 찾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에
밴드를 클릭했고요. 그리고 밴드 값을 이렇게 조정을 해보시면 띄어지는 정도 값을 이제 여기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부분은 30%를 했고요. 허리젠탈 디스토션을 40%로 줘서 이렇게 변형을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에디터 누르시고요. 왼쪽 컬러 스캅은 투영을, 중간에 혹시 생성이 되어 있는 게 있었다 그러면 삭제하세요. 아래로 드래그해서 내리시면 됩니다. 해당되는 색상값 입력하고 OK를 눌러주시고요. 자, 리니어 여기는 90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 색상의 위아래 좌우 방향을 보시고요. 이 앵글은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만 하면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드랍 섀도우, 그림자 좋습니다. 드랍 섀도우 클릭해서 그림자의 길이, 거리랑 옵션을 조정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글자 위치도 좀 수정을 해주시고요. 최종적으로는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위치, 크기, 기타 레이아웃에 대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비교해가면서 이제 여러분 시험지랑 비교해가면서 하실 거고요. 이렇게 격자 그리드는요, 여러분이 자를 좀 준비해가지고 가셔서 시험장에서 시험지 위에 직접 이렇게 눈금자 참조하셔서 이렇게 간격에 맞춰서 줄을 그어 놓으세요. 그러면 어디쯤에 글자는 배치가 될 거고, 이미지는 어디 몇 줄 몇 칸쯤에 배치가 될 거고, 이렇게 계산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레이아웃이 가까워지겠죠? 그죠? 자, 이제 최종적인 저장할 거고요. 격자 가려줍니다. 네, 이제 답안 전송할 형식에 맞게 두 가지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파일에서 세이브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PC 문서 DQ 폴더를 엽니다. 여기에는요, 먼저 JPEG을 하나 저장을 하십시오. 자, 워낙에 처음에 저장할 때 파일 이름을 이렇게 넣었는데 혹시라도 수험 번호가 오류가 있나 오타는 없나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장자는 입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JPEG은 옵션이 뜨는데 JPEG은 손실 압축입니다. 퀄리티를 좀 낮춰서 용량을 줄이는 방식이거든요. 네, 여기서는 이제 8 이상이면 하이 맥시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설정을 해서 저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SD는 포토샵 포맷은 그대로 저장하는 게 아닙니다. 자, 어떻게 이미지 크기를 10분의 1로 줄입니다.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두 개 연결되어 있을 때, 혹시 연결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400을 40으로 입력하면 아래 50으로 바뀌죠? 네. 오케이 눌러주면 이렇게 작아지죠? 네. 자, 그리고 파일에서 다시 한번 세이브 에즈를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요? PC 문서 답안 저장 경로 GTQ에 저장하시는 거예요. 자, 문제 하나하나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바로 바탕화면에 답안 전송 프로그램으로 두 개의 답안 바로바로 전송을 하시고요. 나중에 마무리될 때 또 한번 나머지 답들도 전송하시면 됩니다.